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숨가쁜 일상 속에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끝없는 시간에 대한 갈증,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마치 현대인의 고질병처럼 자리 잡은 이 시간에 쫓기는 병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왜 모두 이 병에 걸린 듯 허덕이는 걸까요? 단순히 시간 관리 팁 몇 가지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열쇠를 건네드릴 거예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여러분의 24시간을 재정의하고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밀린 업무나 뉴스를 훑어봅니다. 사무실에서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회의, 마감 기한에 쫓겨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집안일을 하거나 겨우 짬을 내어 자기 개발을 시도하지만 이내 침대에 쓰러져 잠들기 바쁩니다. 주말이 되면 밀린 잠을 자거나 겨우 약속을 소화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조각처럼 우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만성적인 시간 부족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부족감은 단순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물리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일까요?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늘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죠. 마치 몸속 에너지가 바닥난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제때 처리하지 못할까 봐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지어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즐거운 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만 이렇게 시간에 허덕이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시간 결핍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모두를 휩쓸고 있는 이 시간 결핍의 그림자는 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헤쳐야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시간에 쫓기는 이유, 그 뿌리를 찾아보면 우리의 뇌와 복잡한 현대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흥미로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뇌는 본래 희소성이라는 개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정판 상품을 보면 더욱 갖고 싶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절박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른바 시간 희소성의 덫에 걸려드는 것이죠. 시간이 희소하다고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급한 일에 매달리거나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려 애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희소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과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잊고 오직 물만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져 있기도 하죠. 바로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메일을 확인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 중에도 메시지에 답장하는 식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될 때마다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를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하나의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접시를 동시에 돌리려다 모든 접시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함께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부터 점심 메뉴, 업무 보고서의 방향, 퇴근 후 계획까지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쌓여 결정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죠. 뇌가 피로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중요한 의사결정마저 미루거나 급하게 처리해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이 역시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빠르게 닳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결정이라는 활동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서 계획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실제보다 훨씬 짧게 예상하는 것이죠. 이거 1시간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2~3시간이 걸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인지 편향은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 늘 시간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됩니다. 우리의 뇌가 가진 이러한 특성들이 시간 결핍이라는 감정을 부추기는 심리적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또한 우리의 시간을 옥죄는데 한몫을 하고 있죠.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생산성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톱니바퀴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야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가 시간마저도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알차게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또한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완벽한 삶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를 비교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누군가는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자기 개발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완벽하게 관리된 시간을 보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불안감을 야기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라는 압박감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 애쓰게 만들죠. 마치 끝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비교와 불안은 다시금 생산성 강박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와 알림을 보내며 언제든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러한 상시 연결 상태는 우리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박탈하고 늘 무언가에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마치 돈처럼 여기게 됩니다. 1분 1초도 낭비해선 안 되는 귀중한 자산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벌고 아끼고 투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박은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더욱 결핍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가 가진 인지 편향과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시간 결핍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 결핍 심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시간 결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현대인이 시간 결핍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 복합적인 원인을 살펴보았죠. 뇌의 인지 편향과 쉴 새 없이 연결되는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우리를 시간에 쫓기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그 질문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간 결핍 심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충분히 숙고할 여유 없이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곤 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나 개인적으로 큰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입니다. 시간의 압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조급함 속에서 내린 결정은 종종 후회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이는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급히 쌓아올린 모래성이 쉽게 무너지듯 시간에 쫓겨내린 결정은 결코 견고하지 못한 법이니까요. 또한 시간 결핍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간관계마저 잠식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깊은 대화 속에서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스마트폰 알림이나 밀린 업무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경청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다음 할 일을 계산하거나 답장할 메시지를 초조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소홀함으로 비춰질 수 있고 결국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듯한 이 단절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지 않나요? 더 나아가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는 삶은 우리를 만성적인 번아웃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일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은 강박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고갈시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평소 즐기던 취미 활동마저 흥미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마치 엔진 과열로 멈춰버린 자동차처럼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달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바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저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역설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 즉 FOMO, Fear of Missing Out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허덕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죠. 이러한 비교와 박탈감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좀먹고 결국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시간을 갈구하게 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채워도 바닥이 없는 항아리처럼 말이죠. 이처럼 시간 결핍은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 생기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며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행복마저 앗아가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소중한 삶이 이 시간 결핍이라는 덫에 영원히 갇혀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